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보여서 약간씩 불안했다 이런 느낌들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결국에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됐습니다.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달보다는 낮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금리 인하를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국에 대한, 즉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도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에게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점유율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감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수주 방면에서 중국에게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업계의 말에 따르면 특정 선박, 즉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더 좋다, 중국을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수주량에서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네, 달달한 날이 돼야 되는데 좀 찬바람이 쌩 하고 불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시장은 달라질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물론 CPI 지표에 대한 예상치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오버슈팅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한 부분을 까먹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미국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 1.3%,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8%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이런 CPI 지표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 왜냐하면 기술주들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는 5월도 아니라 6월로 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했던 말들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5월도 사실은 힘들다. 왜냐하면 FOMC 부분에서 3월달 같은 경우는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근데 5월 같은 경우는 이게 5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5월이 아니에요. 4월 30일에서 5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5월달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6월달로 넘어가면 6월 중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금리를 몇 회 인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일단 다우지수가 나스닥과 마찬가지죠. 네, CPI 지표 발표되면서 시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 큰 폭으로 떨어져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막판에 살짝 올려놓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PI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3% 올랐다. 직전달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0.2% 상승보다 높았다. 이거는 이제 월별 포인트인데 이것도 높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9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크게 실망하는 거죠. 첫 번째 2%대를 좀 보게 될 것이냐 이 생각 가지고 기대감이 좀 몰렸었는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은 3.4였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로 진입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예상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를 사장님이 100만 원 줄게 그랬는데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 하면서 보너스 날에 5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기분이 나빠요. 50만 원에 꽁돈이 생겼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 예상치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았어. 기업들 실적이 좋은데 지들 컨센서스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닝 쇼크니 지랄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열받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를 변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국채금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서 4.68까지 올라갑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4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4.3. 2년물 국채금리는 4.68. 요거 빨리 뒤집어줘야지 우리가 좀 안정화를 찾을 텐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안정화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 밑으로 좀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더 안정화가 나오지 않아야 되느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도 약간은 애매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겠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외국인 매수가 살짝 주춤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좀 내릴 수가 있겠고, 주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뭐 기관들의 차익 매도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안고 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대 그냥 없다고 봐야 됩니다.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30%대를 밀려서 이것도 거의 물 건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2% 정도 나타났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6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유력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해서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들 내용도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2% 하락했습니다. 2% 떨어졌고요. 아마존과 테슬라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뭐 다 떨어지는 거죠. 기술주들 다 떨어지는 모습이고,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때 같으면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시장이 이상하니까 0.6%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쇼피파이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에도 야, 이거 비용이 좀 늘어날 것이다는 예상치 요거 나오면서 13%나 하락했다. 야, 실적 좋은데도 13%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억울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거. 네, 장난감 업체 헤즈브로의 주가는 손실 규모가 커지고 조정 순이익도 예상치를 밑으면서 1% 이상 떨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가 있어요? 소비업체들의 움직임들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아직 증가하지 못했다,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이 삶을 얼마나 팍팍하게 만드는지, 소비를 얼마나 축소시키고 있는지, 사람들 지갑을 얼마나 닫아주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일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긴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뒤로 조금 미뤄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죠. 반면에 AI 쪽은 랠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0.17% 하락. 이건 뭐 하락도 아니죠. 그냥 약보합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사실은 시작 전부터 해서 본다면은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다른 주식들이 내려갈 때 주도주는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 시장 빠지네. 살 게 없네. 대장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 역시도 마찬가지죠. 0.22% 하락. 이거 뭐 하락도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졌지만 시간외에서 0.14% 상승하고 있다. AMD는 온 디바이스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모양새. 그러니까 AI 랠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딱 버텨줄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주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에 이제 고 PBR로 저 PBR이죠. 저 PBR 종목들로 들어와 있었던 그 뭐 금융 섹터나 자동차 섹터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조정들도 지금 저 PBR 쪽으로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정이 깊지 않게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2차전지 배터리 쪽이죠. 그쪽이 아직은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변동을 크게 보이게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점유율 하락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연결돼서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연일 하락세를 또 계속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시장 전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나, 배터리 쪽, 이쪽 부분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지, 지금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죠. 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단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이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통계를 많이들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 CATL은 점유율을 늘리며 LG 에너지솔루션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7.8%인데 1위 자리를 일단 유지는 하고 있다. 다만 점유율이 29.9%였던 전년보다도 축소가 되고 있다. 2위였던 CATL은 점유율을 4.7%포인트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ATL의 시장 점유율이 27.5%로 늘어났습니다. 27.5%요. LG 에너지솔루션 얼마였다고요? 27.8%요. 그러니까 0.3%포인트요. 이거 그냥 겨우 1위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게 되면은 더 큰 타격을 받겠죠.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선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거죠.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현대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기아 이런 데서도 CATL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MW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 뭐 등등 볼보 이런 종목군들,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쪽에서도 CATL 배터리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자,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CATL 쪽 배터리가 워낙 저가 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주 언제까지나 우리는 고품질이야 뭐 자존심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도 물론, 네,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이런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CATL의 성장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가격이 비싸지만, 성능은 뛰어난 3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LFP 즉 이런 그 저가 인산철인가요? 네, 이쪽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만드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급 차량에 들어가겠죠. 고급 차량의 판매량은 아시겠지만 네. 네, 일반 보급형 차량보다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거겠죠. 더 많이 팔리는 보급형 차량, 이런 쪽으로 이제 저가형 배터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부분에서는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SDI, SK온 다 마찬가지. 시장 점유율이 많이 안 좋아요. 네. SK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10.7% 정도 나와 있고요. SDI 같은 경우도 10.2%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SK가 4위, SDI가 5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빨리 저거 해야 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축소된다. 즉
규모가 축소된다는 건 좀 그렇고,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죠. 요즘엔 전기차 잘 안 사자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팔리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씩 축소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즉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전기차 판매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싼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성능 지랄 같아 중국산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대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배터리 쪽의 움직임들이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배터리 쪽이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살짝 물러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렇게 배터리 쪽이 아니라 오히려 AI 쪽이나 자동차 쪽에 더 진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책을 등에 업고요. 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AI 같은 경우는 완벽한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2차전지는 오늘은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코스닥 쪽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 조금 변화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려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는가. 오늘 2차전지 쪽이나 배터리가 많이 내린다라면 이 다른 주도주 역할을 하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을 줄이면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체크하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조선주들. 사실 조선주들은 이제 향후에 더 좋아질 업종, 미래 업종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선박 수주가 중국에 밀려서 3개월 연속 2위에 되어 있다. 한국 조선주가요. 수주가 밀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선별 수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별 수주. 그러니까 비싼 것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닥치는 대로 막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96척이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선박 수주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를 많이 수주하지 않는다. 별로 필요 없어.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월 대비로는 2% 정도 늘었다라고 되어 있네.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조금 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이 41척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32척으로 2위를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국 쪽이 더 많아요. 준수 잔고도 이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되는 부분들은 더 늘어날 것 같아 보이고 중국이 이제 이 수주 잔량의 증가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이렇게 되면은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국이 지금 보시면 이 배터리를 비롯해 가지고 요즘에 유통 이렇게 조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 부양. 중국의 경기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엉망이다 보니까 이 내수 쪽에서 지금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중국이 마케팅을 세게 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야기 들으셨죠? 그 중국 배 수주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리고 그런 거. 저도 예전에 중국 배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그때 군산항에서 배 타고서 중국 칭다오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그 믿기가 약간 좀 그런 물론 꼭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 중국 배에 대한 가격 싸다고 그렇게 수주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었다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한번 돌았었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다시 중국 쪽으로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 또는 한국이 받아오지 않는 그런 물량들을 중국이 싹쓸이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국내 조선사의 수주 잔고 이거 보시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삼성중공업이 원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 배를 수주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LNG, 액화천연가스요. 네, 그 다음에 초대형 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국 조선사들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중국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돼요. 다만 이제 지금 하시면 특수선박 같은 경우잖아요. 특수선박. 이런 쪽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선박에 대한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조선업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경기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수주가 다 늘어났다라고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약간의 리오프닝 같은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약간의 지금은 비주류에 속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쁘진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계속 해드렸지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빛을 볼 주식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 업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CPI 충격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조선의 수주도 중국에 밀렸다. 다 이상한 소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용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오늘은 뭐 피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AI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저 PBR 종목들 이런 정부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잘만 버텨준다면 시장의 낙폭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걱정되는 애들은 중대형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제 소부장 같은 경우도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배터리 2차전지 이런 쪽은 하락세가 더 크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뭐 엔터주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매수 유입을 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저 PBR 종목과 그 다음에 AI 대장 종목군들의 버팀이 잘만 유지가 된다면 우리로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세상에서 무선 호출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순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주도주의 변화,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황이거든요. 이런 시황을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잘 대응하시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힘내시고요. 아침에 너무 뛰어나가서 겁먹거나 또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많이 내린다면 또 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까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약간의 조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